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으로 보증금 상한이 늘어난 시점에서 신축 국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네, 입지 비밀 셀러트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이었죠.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에 대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러한 좋은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전세대출 한도 확대 정책이 부동산의 전세 시장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매 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앞쪽 부분도 중요하지만 뒤쪽 부분에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책에 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국가가 운영하는 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그 보증금 상한과 대출 한도에 대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전셋집으로 가고 싶은 단지가 있어도 이 상한에 다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그 보증금 상한과 대출 한도가 늘어난 것이죠.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 상한이 1억에서 대출 한도는 7천만 원까지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증금 상한은 3억까지로 늘어났고 여기에서 대출 한도는 2억까지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는 수도권 이외 지방이기 때문에 이 지방 쪽을 보면 되겠죠. 기존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이 2억이었고 대출 한도는 1.6억, 80%인 1.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보증금 상한은 3억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2억까지 책정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증금 상한과 대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분들과 그리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신혼부부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가고 싶은 단지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구분하면 버팀목 대출은 전세 대출,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할 때 일으키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버팀목 전세 대출에 이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데요. 기존의 단독 세대주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을 할 때 기존에는 받고 있던 디딤돌 대출을 전부 상환을 하고 다시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사용을 하면 추후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연스럽게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딤돌 대출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지만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 방식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원리금 상환 방식을 변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전세대출 완화 정책에 무게를 두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전세 정책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그리고 월세 시장까지의 상관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매매 시장과 그리고 전세 시장 그리고 월세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어찌됐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대구는 좀 더 하락 기조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지금 매매를 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전세를 살다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 다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를 살려고 보니까 갑자기 또 금리가 높아졌죠. 금리가 높아지면 매매 시장도 타격이 있지만 전세 시장도 타격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가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오면 사람들은 다시 이번에는 월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 비용이 더 싸게 되면 당연히 월세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서울 쪽은 이미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월세 수요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월세 시세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월세와 전세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월세 쪽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는 점차 떨어지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전세와 매매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들은 몇 천만 원 더 주고 남의 집에 눈치 보고 살 바에 매매를 하겠다, 내 집을 갖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매매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은 이런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한 변화 추이가 매매 시장과 월세 시장, 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세 중에서도 현재 대구는 신축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 시장을 이끌어갈 신축 전세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전세 물량 추이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에도 전세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전세 공급이 있겠죠. 전세 수요는 여기서 신규로 전세 시장에 들어가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도 일종의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쪽의 공급이라고 한다면 현재 신축 공급 물량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 전세 물량도 공급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세 시장에 신축 물량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 대한 이야기겠죠. 현재 새롭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전세를 살고 계시면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금리 때문이죠. 새롭게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도 이 고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전세 대출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전셋집으로 갈아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만 조금 낮아진다면 이 수요들이 다시 생겨나는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의 보증금 상한은 1억에서 3억까지,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이 2억에서 3억까지. 이 3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해당이 되어서 이 혜택을 받고자 하더라도 국평 기준 전세금이 2억 이하인 단지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도 국평뿐만 아니라 작은 평수도 보증금이 1억 이하인 단지를 찾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 보증금 상한이 3억으로 각각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전셋집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현재는 대구에서 신축의 경우 물량이 많기 때문에 3억 이하로도 국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으로 보증금 상한이 늘어난 시점에서 신축 국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신혼부부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 소득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 같은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버팀목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조차 국평으로는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신축 국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세대출 한도 확대로 인해서 이 전세 수요 측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요가 조금 많아져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부동산 시세에도 곧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더라도 이 전세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뒤집을 만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 측면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 수요 그리고 전세 시장에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버팀목 전세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도가 확대된 부분을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제가 활용하는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설한 구독자용 단체방도 있습니다.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와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